안녕하세요. 윤준서입니다. 추석이죠. 추석 연휴 기간 좀 많이 좀 잘 쉬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좀 많이 좀 올라가기를 바랬던 투자자분들 좀 놀라셨을 텐데,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시장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다시 또 좋은 시간으로 좀 저와 함께 좀 같이 가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빠르게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저희가 했던 내용이 파생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좀 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기업의 어떤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서 많이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 시장에 이제 저희가 어떤 본질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과 무관한 어떤 파생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난 시간에 좀 끝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영원한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투기적인 요소, 그 다음에 투자적인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기 자본과 투자 자본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오늘 이제 요약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 내용 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시장에는 투기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투기랑 투자라는 거는 이게 배직장의 아주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좀 정의하기는 조금 좀 힘든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잘 보시면은 투기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용어 정리를 통해서 이번에 어떤 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머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기와 투자에 대한 내용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투기라는 것들 정의를 갖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투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상품 선물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은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 변동입니다. 시세 변동이 발생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차익 획득만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기라고 합니다. 좀 방송 용어로는 좀 부적절한 그런 단어를 좀 쓰면은 투기할 때 이제 동작이 좀 빠른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차익 거래, 다시 말씀드리면 호가창을 보고 매매하는 이런 거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바로 투기 행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 기간의 어떤 생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자본 증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입할 때 이 자본을 우리는 투자 자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투자보다는 투기 활동에 지금 치우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죠. 투기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투기의 역사나 투자의 역사나 거의 똑같은데요. 이제 선물과 이제 선물이 가장 먼저 이제 생겼던 때가 이제 바로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 때 이제 선물이 생기면서 투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넘어오면서 네덜란드에 이제 튤립 투기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튤립 한 송이를 가지고 이제 또 여러 송이를 가지고 이제 뭐 집안의 장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차나 아니면 그 외 여러 곳에 이제 정원도 이제 꾸미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신분 상승, 그러니까 신분의 어떤 그 지위를 그 나타내는 이런 그 모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던 이 그 튤립이요.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튤립 한 송이가 막 집 한 채 값이 막 넘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튤립의 어떤 그 열풍이, 광풍이 이제 몰다가 나중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큰 어떤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때를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그 투기 흐름의 어떤 역사의 첫 번째 장을 이 튤립 투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산업혁명 나오고 나면서 철도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 이제 마차가 이제 뭐 그 어떤 물품을 갖다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철도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하루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생활권에 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바로 이제 철도주에 이제 투자를 하는 투기 광경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베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역시 어떤 그 투기의 어떤 종말, 이런 그 형태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라디오랑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 있죠. 포드 자동차 있죠.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다시 또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와 그 다음에 영상, 이런 라디오, 이런 쪽에다가 이제 투기가 또 이제 다시 한번 광풍이 좀 불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다가 이 광풍이 다시 또 꺾이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버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좀 지나서 2000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IT. 이 당시에는 그 벤처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 그 엄청난 그 가격 상승을 좀 보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상태의 어떤 계속된 어떤 그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된 듯한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왔던 어떤 그 IT 버블, 이것도 이제 역시 꺼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버블들의 어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빵 터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2008년도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가 그 파산을 하면서 이 그 금융위기,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 버블이 이제 터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순서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투기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런 어떤 철도 투기나 아니면은 자동차 또는 IT 버블이 있고 난 후에는 이와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크게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특히 IT 버블 같은 경우는 그 꺼지고 나서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면은 IT 쪽에 상당히 큰 붐이 좀 일어나고 있죠.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투기의 역사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어떤 그러면 투기와 달리 어떤 그 투자는 또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투자를 보시면은요, 투기의 열풍이 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투자는 민간 주도의 어떤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주도의 투자가 있습니다. 자, 민간 그 부분에 어떤 그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주택 건설,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는 이런 그 주택 건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투자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되죠. 이제 바로 공공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요약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짚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기랑 투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뭐 투기는 나쁘다 또는 투자는 옳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차이가 어떤 양면,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데다가, 최근의 모습에서는 투기 같은데 이 투기가 투자로도 이제 또 보일 수가 있고요. 투자라고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실제 이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다 또는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나서 우리가 시장에 좀 접근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그 어떤 그 효율적인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실전 응용 이제 해야 되죠. 자, 오늘 시장과 지난주 시장을 보면서 투기와 투자와 이제 저희 그 연관된 이런 흐름을 이번 그 챕터에서는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식시장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런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탐욕과 수익에 대한 그 욕망은
보편적인 인간의 성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망이 이제 그 버려지기 전에는 이런 탐욕과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어떤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이 계속되는 한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일 때는 좀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입해서 이익을 좀 얻는 이런 현명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신용이 이제 하락했을 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BOA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이쪽에 이제 그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투기일까 투자일까? 자, 그러면은 버핏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이 이제 그 국채 만기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또는 이제 유럽에 지금 유럽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일어나는 아주 좀 불안정한 이런 시기에 버핏은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 투기와 투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기를 보더라도 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시장 하방에다가 베팅하는 이런 사람들도 계속된 하방에 베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주가가 좀 많이 싸지면 아래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다시 올리면서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투기론자들과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뼈대 시장은 그 올라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에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자나 투자자나 똑같이 시장 참여한다는 얘기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간다라는데 일단 그 장기적으로 베팅을 하는데 그 원리를 일단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주가라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그 상승 원리를 갖다가 그 가져가는데요. 그걸 국내 시장과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이제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인데, 이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0년 그 1월 4일에 지수 100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 그러니까 1980년에 시작된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나눈 다음에 100으로 곱해서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거 1980년보다 지수가 올라가면은 코스피 지수는 무조건 이제 플러스의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개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기업들의 주가의 총 합이 바로 이제 코스피 지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개별 기업들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개별 기업들이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는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별 기업들의 부의 가치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프라나 아니면은 설비 투자를 해놓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재화를 생산했을 때 그 재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거기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남은 돈이 이제 그 잉여자금으로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커지죠.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외에 어떤 그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갖다 잘못했을 경우에 수요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물건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익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시켜서 물건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차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 내야 되는 그 이자 비용도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좀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물품을 우리가 이제 구입할 때 얻는 생산자 어떤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개별 기업에 그리고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죠. 이게 이제 보통 외생 변수라고 하고 또는 그 거시 지표라고들 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을 보면은 개별 기업들의 어떤 주가 이익, 그러니까 그 이익이죠. 그 주당 이익 또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이익과 상관없이 시장의 어떤 그 거시적인 문제, 좀 더 큰 문제가 시장이 좀 붉어지면서 시장에서 막 그 시장의 최근에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나 또는 통화 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GDP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올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좀 될 수 있고요.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통화가 많이 좀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승수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전에 비해서 0.1%라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게 바로 이제 합쳐진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전체 부가 늘어나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버핏이나 또는 이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투기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향후 1개월 후에 또는 3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는 주가는 지금보다 올라갈 것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 상승의 원리를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좀 깊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탐욕의 신호를 잡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요. 가격이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 잘 보시면은요. 그 화살표에서 본질 가치라고 우상향 약 45도 각도로 지금 화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어떤 투기자들이나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코스피 지수는 시간에 따라서 본질 가치 부분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사이에는 시장의 어떤 탐욕이나 공포나 또는 이제 그 외생 변수들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파동을 타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주가의 변동 그래프입니다. 이 변동 그래프에서 시장의 탐욕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그 과욕을 부리는 시기가 되면은 어떤 그 일정한 파동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는 반대로 지금 같은 시장이죠. 시장에 모두 다 공포를 갖고 있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일반적인 평균 파동의 평균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의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6월 전까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자, 차화정 열풍 불었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차화정 산다. 제가 그 당시에 대박 나와가지고 차화정 고점이니까 사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시장이 탐욕을 부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차화정 간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차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고점에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차화정이라는 것을 더 갈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지금 상당히 고통을 좀 받고 계시죠. 이게 바로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자문사들 있죠. 자문사 열풍이 불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서 펀드 열풍이 불었던 것과 똑같은 어떤 자문사 열풍이 불면서 이 자문사들이 차화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자, 이때의 어떤 그 물린 분들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문사도 물렸단 말이에요. 이 탐욕의 어떤 열매를 갖다가 꿀꺽하고 나서 이제 지금 막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절이 나가고 주가가 빠지니까 모두 다 이제 공포의 시간에 이제 떠는 그런 모습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평균선보다 내려가는 바로 이제 공포의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자, 잘 보세요. 대중들은 바로 탐욕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너도 나도 막 매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탐욕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이런 그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 시장이 탐욕을 느낄 때 바로 반대로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시장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 있다가 시장이 이제 반대로 공포의 시간을 갖다가 많이 느끼는 너도 나도 시장이 더 빠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이 그 현인들은 이제 탐욕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던질 때 탐욕의 모습을 본질적인 그 내면에 있는 반대의 어떤 그 탐욕의 모습을 드러내서 주식을 막 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탐욕의 어떤 그 신호를 잡을 때 일반 대중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오래된 그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1980년 그 코스피 지수가 100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이때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지수를 연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본 그런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연평균 약 8%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상당히 그 좋은 수익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런 그 상승이 이 상승 과정에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우리나라 IMF도 있었죠. IT 버블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대로 계속해서 성장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본질 가치의 합인 코스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평균 8%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미국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역시 그런데 미국 이제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더 오래돼 있잖아요. 오래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긴 그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멀죠. 멀고 까마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190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다우지수 차트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 당시 지금 화면을 좀 잘 보시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바로 그 평균, 에버리지 평균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우의 어떤 성장이 연평균 6%씩 상승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를 이렇게 상승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100년 동안 연간 6%씩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 이게 평균이라고 이제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연평균 이거보다 조금 우리나라 좀 젊죠. 젊으니까 8%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라는 거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장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중이 생각하는 어떤 탐욕, 그 다음에 투자 현인들이 생각하는 탐욕이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치를 잘 파악을 하면은 손실을 입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어떤 탐욕이나 공포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때나 매수를 해서 장기간 보유해도 적어도 미국에 투자라면 연평균 6%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연평균 8%의 성장은 먹을 수 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네모 화면이 있습니다. 이 네모 제가 이제 박스 그려놓은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이 이제 1930년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대공황 시기에 접어드는 그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시장이 어땠어요? 1920년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디오 발명되고 그다음에 국민차 이제 포드 자동차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광풍이 불죠. 이런 열풍이 불면서 시장이 탐욕의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다우지수가 거의 꼭지를 치죠. 꼭지를 치다가 그죠? 그러다가 그게 꺾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죠.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을 사다가 실제로 대공황이 이제 닥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면서 이 당시에 이제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망했는데요. 자, 이 당시 공포를 느끼는 시기에 만약에 버핏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대거 주식을 사들였겠죠. 이 공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금융위기 때죠. 두 번째 이제 네모박스인데 금융위기 때 상승, 이제 꼭지를 칠 때도 역시 사람들이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2007년도, 2008년도에 베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가가 금융위기로 많이 빠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시장이 또 한번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요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좀 다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연평균 계속된 성장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현물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 올라갈 테니까. 자, 그럼 올라가는 이유가 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코스피의 상승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40년과 100년 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조금 시야를 약간 좀 좁혀서 100년 너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좁혀가지고 최근에 움직이는 어떤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탈리아, 뭐 그리스가 뭐 디폴트가 올 거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아래로 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왔다 그러면서 뭐 큰일 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 국채 만기 와가지고 이거 뭐 연장해야 된다, 뭐 새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미국 국채 다 팔렸습니다. 완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광고로 얘기하면 완판됐다 그러는데 미국 국채 새롭게 이번에 발행한 거 완판이 돼가지고 미국 이제 큰 걱정이 없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추석 때 어땠어요?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다 올라갔죠.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유럽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 만기 와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보시면 건설주들 어땠어요? 지난번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있어요. 뭐 무슨 4월 위기설이니 6월 위기설이니 하면서 PF 대출 만기가 엄청나게 몰려서 건설주들 다 망할 것처럼 떠들었는데 실제 그 만기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건설주가 뭐 30개월 평균으로 EPS 기준으로 EPS 성장률이 지금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국채 만기 같은 경우도 작년이 제일 많았고 그림 보시면 작년 넘어가고 이제 올해 내년까지가 이제 가장 많은데 올해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이 가장 많이 지금 몰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한시름 또 놓겠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2013년부터는 만기 이제 돌아오는 그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요동이 막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이유도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파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제가 왜 이 모습을 보여드리냐면은 주식에는 투기자와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투기자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일정을 보고 알고 나서 여기에 어떤 약간의 균열이 있으면 이 균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왔는데 지금 쉽게 넘어가기가 힘들다. 쉽게 넘어가기 힘들면 사람들이 불안에 떨 것이고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하방에다가 풋 베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그 물량 쏟아지고 하한가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은 또 다른 공포를 또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조그만한 어떤 뉴스에도 놀라가지고 또 막 던지게 된다면 이런 공포 국면을 만들어서 하방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또 아래에서 어떤 지분을 싸게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이제 투기 세력인데 이런 투기 세력들이 이번 9월, 그러니까 8월 물부터 8월, 9월 넘어오면서 유럽의 어떤 국채 만기가 이제 막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또 이제 골드. 자, 바로 이제 금 가격인데 금 가격이 말이 안 될 만큼 지금 한돈에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돈 가격이 얼마죠? 3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5만 원 막 이렇게 하던 것들이 30만 원에서 돌잔치 가가지고 지금 예전이랑 이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돌반지를 줄 수 없잖아요. 자, 그만큼 많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 금이라는 게 한돈이 이렇게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걸 쳐다본다고 열심히 쳐다보고 닦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금의 가치가 2배, 3배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투기적인 요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것도 지금 산업에 쓰이는 요소가 은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히 좀 적단 말이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어떤 통화의 어떤 가치 수단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외에 이 골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금이 소량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고, 돌반지 같은데 이제 선물용으로 쓰는 거 외에는 산업용으로 크게 쓰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유 하나만으로 골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얘도 바로 투기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지금은 버블이다. 얘도 이제 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골드나 아니면은 은이나 아니면 이런 상품 선물, 그 다음에 지금 시장 하방에다 베팅했던 이런 자금들이 시장이 나중에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 자금이 빠져나오겠죠. 이 투기 자금이 빠져나와서 어디에 투자할
할까요?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가겠죠. 어디 많이 싸졌으니까 다시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그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자들이 그 노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잘 보시면, 자,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죠? 어떤 지난 시간 좀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좀 하실 텐데, 신용잔고죠. 자, 신용잔고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막 눈앞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들이 생기죠. 이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인 게 바로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용 자금이 쌓인 거죠. 이게 이제 쌓이고 난 이런 어떤 탐욕의 모습을 보고 버핏은 어땠겠어요? 버핏 같은 투자자는 이 7조 원의 탐욕을 보니까 공포를 느끼겠죠. 자, 이때가 바로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2007년에 1년 내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죠. 우리나라 시장 매도를 할 텐데, 이러고 나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1년 내내 빠지다가 이 시정 잔고가 바닥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 공포를 느끼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현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 어떤 투기꾼들은 바닥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를 어떤 거대한 반대 어떤 탐욕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개인들이 벌이는 이런 주식을 대거 쓸어 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립니다. 그러다가 6조 8천억, 거의 7조 원 가까이 오면서 다시 시장이 탐욕을 보이니까 시장을 다시 또 빼죠.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이제 이 두 번째 화면은 공매도죠. 개인들의 어떤 탐욕이 절정에 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을 빼려고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바로 공매도. 이 공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파생시장.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개인들이 선물 매도를 칩니다. 선물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베팅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미래 전망이 좋지 않으면은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미래 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매수를 할 텐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개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안 좋게 나오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막 쏟아지면서 시장을 내리눌렀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시시각각의 모습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오후의 모습 또는 내일 아침의 모습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투기라 그랬죠. 이런 투기적인 요소가 바로 파생 시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한번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파생 시장에 앞서서 제일 먼저 시장을 우리가 볼 때는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민간 자본이 됐던 또는 어떤 공공자금, 다시 말해 정부의 어떤 자금이 됐던 이 자금들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납니다. 이 투자가 과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과잉이 될 수도 있고, 공급이나 수요의 예측이 좀 잘못돼가지고 시장의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생기고 나서요. 인간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투자라는 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런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이나 다우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한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실 각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상장이 돼서 여기서 이제 계속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죠.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이 다시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불량 기업은 퇴출이 되고 좋은 기업은 위로 올라가면서 코스피나 다우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기적인 상승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연 8%, 지금 예금금리에 비해서 연 8%면은 상당히 괜찮죠? 이 8%의 이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면은 좋겠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6%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계속된 성장이 자본시장이 계속되는 한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파이가 처음에는 100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7월 달까지는 2,000을 넘었었으니까 2,000을 넘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시장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다시 1980년대 경제로 갈 리는 없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폐허가 된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향에 그러니까 장기 베팅하는 분들이 우상향에 베팅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그 40년 동안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시장에서 탈락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을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서 오늘의 모습 또는 한 달 후의 모습 또는 1년의 모습만 놓고 그 파동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탐욕과 또는 공포를 이용해서 시장을 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돈을 잃기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무섭다. 주식하면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아주 상당히 잘못된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그 적절한 예를 갖다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 주식을 매수해놓고 잊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계좌 어떤 뭐 통장도 사라지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사는 게 바쁘니까 이렇게 막 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그 예탁원에서 주식 찾아가라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거기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1985년 아니면 86년 같아요. 35년 전이라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이 조금 좀 지난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그 35년 전에 주식을 사신 분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업하시다가. 뭐 송파구에 사신대요. 자,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예탁원에서 주식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찾으려고 딱 갔다가요. 깜짝 놀랐대잖아요. 왜? 한 주에 500원 주고 샀던 종목이 4,500배가 됐대요. 4,500배가. 깜짝 놀라셨대는데 지금 60대 사업가라고 하니까 이분이 35년 전에 사셨다 그러면은 25살인가요? 맞나요? 맞죠? 자, 이때 사셔가지고 잊어버리고 나서 깜짝 놀란 4,500배, 무려 4,500배의 어떤 그 수익을 내셨다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자, 태평양 아시죠? 태평양. 우리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태평양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사셨대요. 그래서 19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세요. 500원짜리 주식 19주 사가지고 가만 계실 분이 어디 있으세요? 뭐, 그죠? 1900주도 아니고, 19,000주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19주를 500원씩 사가지고요. 총 9,500원을 지불하고 샀대요. 19주를. 이게 지금 얼마가 됐냐면은 4,500만 원이 됐답니다. 4,500만 원. 엄청나죠? 물가 상승률이랑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제가 알기로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500원? 맞나요? 500원이 좀 안 됐나요? 그죠? 그러면 10배의 어떤 그 가치, 화폐 가치 하락을 얘기한다 그래도 95,000원을 우리가 10만 원 잡고요. 500원어치, 그러니까 주식 한 주 더 사서 20주 샀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9,500원이니까 만 원인가요? 그죠? 만 원이죠? 만 원어치 주식을, 태평양 주식을 산 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10만 원 잡죠. 10만 원 잡고 우리가 계산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죠? 4,500만 원. 이런 4,5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왜 이 사람만 이분만 이렇게 올렸을까? 억세게 운 좋다라는 이제 기사 제목이 딱 나왔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우리도 이렇게 억세게 운 좋을 수가 있어. 왜? 35년 동안 묻어둔다면 이분이 연 19%로 수익을 올렸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9%씩 복리 수익을 얻으면 35년이 지나면 4,500배의 어떤 수익을 얻고 우리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 8% 올라갔죠.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지난 시간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코스피 지수의 2배로 올라간다 그랬죠. 코스피 지수에 우리가 투자해놓고 나서 35년 있으면 우리도 이제 4,500배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시장에서 제 주변에도 좀 많이 봅니다. 1980년대, 1990년대부터 또 2000년 초반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계셨는데 수천 % 수익이 아직까지 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흐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투기의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배제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투기적인 요소를 우리가 탐욕과 또는 공포를 통해서 우리가 정반대로 이용을 해서 장기로 보유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주식을 잘 하시는 분,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나 어떤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에서는 이런 주식, 지난 시간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랑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망하지 않을 기업으로 포스코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좀 짧은 우리가 어떤 그 기술주를 갖다가 제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기술주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술주는 수십 년 동안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도 경쟁이 좀 심해서 어떤 기업이 망하고 어떤 기업이 올라설지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큰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지금 너무 싸다. 이런 그 싼 관점에서 1, 2년 정도 또는 2, 3년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 투자는 가능한 그런 그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에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쇼핑 종목입니다. 이 쇼핑 목록. 우리가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씩 담잖아요. 담을 때 뭘 담을까? 이번 시간에 IT를 좀 제가 담으려고 갖고 나왔는데 바로 이제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제 쓰여있는 기업이죠. LG 디스플레이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쇼핑의 조건을 우리가 보면은 잘하는 기업을 사자라 그랬죠. LG 디스플레이나 뭐 하이닉스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이런 잘하는 기업을 싸게 사자. 이 조건에 일단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신용이나 미수 쓰면 안 좋다 그랬죠. 여유 자금으로 한번 사보자. 자, 세 번째는 성장하는 기업 또는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사자. 그 다음에 그 업종에서는 그나마 대표적인 기업, 가장 그 수익을 좀 잘 내는 매출이 좀 좋은 이런 기업들을 사자. 그리고 또 분산 투자를 하자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시장이 전체가 다 빠졌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빠지니까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시장 전체를 사보자 해가지고 샀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포스코는 버핏이 투자해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 철강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철강주로는 좋은 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40만 원, 한때 이제 40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죠. 자,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담았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 기업에서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죠.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 볼 때 우리가 가장 그 투자자분들이 그 어떤 바로미터로 어떤 그 지표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세미컨덕터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 반도체 지수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그 의미심장한 어떤 이런 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번의 어떤 그 바닥을 만들죠. 3번의 바닥을 만들고 그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이 지수가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 상단을 좀 돌파하고 지금 50주선이죠. 50주선, 51선인가요? 이 선을 갖다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기준으로는 1.3배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다. ROE가 조금 떨어지면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 그 하이닉스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DDR2에서 3로 넘어가면서 1기가에서 2기가로 지금 그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요. 그 같은 어떤 그 공정에서도 대만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그 단가의 어떤 그 이익을 갖다가 향후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면에서
현재 어떤 그 현물 거래가 이제 그 고정 거래가 말고 현물 거래가와 이제 고정 거래가의 어떤 그 익스체인지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좋게 보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죠. 이때 이제 PC 수요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대체되는 이런 그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지금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정 거래 가격도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싸다.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거 좀 생소하죠?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흘러내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그리고 현재의 그 위치를 갖다가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얘가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 기업의 성장은 일단 매출이죠. 근데 매출을 보시면 2007년에서 2008년도의 매출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그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죠? 2007년도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자산 총계를 보시면 이 자산 같은 경우는 매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그것이 이제 잉여 자금으로 좀 쌓이고 그분의 일부가 이제 자산을 물론 이제 부채 증가도 있습니다만 자산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 자산 증가가 계속 나타나는데 2008년에 비해서 지금 2011년도에 자산도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이 표에서 보시죠. 그다음 또 하나가 주당 순자산입니다. 역시 이제 주당 순자산 한 주당 자산이 2008년도에 2.14배였는데 비해서 현재는 0.6배. 그러니까 청산가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주가와 비교한 매출액 비율인데 주가 매출액 비율도 2008년에 1.23배였다 그러면 현재는 0.7배로 극도로 낮죠. 자,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008년도에 그 12월 달 종가죠. 그 종가 21,000원이었는데 이 당시에 비해서 현재 18,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고점일 때 주가에 비해서는 너무나 싼 위치에 와 있다. 그죠?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역시 LCD 쪽에서 싼 기업이다 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종목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싼 기업을 우리가 한번 골라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골라놨던 그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그 포스코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시장 확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런 그 모습은 변동성 장세, 다시 말씀드리면은 파생 같은 경우는 변동성과 이제 풀이라고 하는 시간 가치죠. 이 시간 가치를 먹고 사는 이런 변동성이 막 움직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는 질적으로 좋지 않은 장세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보통 공포 국면이나 또는 반대로 어떤 탐욕의 절정에 올 때 이런 장세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담는 어떤 그런 탐욕의 시기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올 겨울 또는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실전 투자로 좀 넘어가서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지표를 우리가 그 하나하나씩 그 생소한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 우리가 하나씩 그 살펴보면서 실제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따지는 그런 어떤 그 정석 투자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그 3강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이제 좋은 투자 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